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이야기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앞으로 비트코인에 관련된 주요 뉴스, 그리고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2009년 처음 세상에 선보인 뒤 현대판 튤립 투기, 실체 없는 거품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제도권 안으로 한 발짝씩 전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매우 크기에 화폐로 사용될 수 없다고 다들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엘살바도르에서 2021년 6월 비트코인을 미국 달러와 함께 법정화폐로 만드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 7일 화요일 그 법이 발효가 됩니다. 엘살바도르는 중앙아메리카 멕시코 아래에 위치한 인구 651만 명인 나라로 부산 인구의 2배쯤 됩니다. 엘살바도르의 GDP는 2019년 기준 270.2억 달러, 우리나라 16,463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1.6% 수준으로 세계 99위입니다. 엘살바도르는 1892년 콜론이라는 자체 법정화폐를 만들어 100년 이상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자국 내에서 만연한 부정부패와 범죄 조직 창궐 등으로 인해 지하 경제 규모가 비대하게 커졌으며 지나친 통화 발행 정책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으로 지난 2001년부터 미국 달러화를 법정화폐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국 화폐를 포기하고 미국 달러를 사용하는 것을 자국 통화의 달러화,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1944년부터 기축 통화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달러화는 국제 간 거래의 기본이 됩니다. 그러기에 달러라이제이션은 환율 안정을 통해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 미국의 정치, 경제적으로 예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라이제이션은 대부분 심한 경제 위기를 겪은 후 경제 불안에 대한 해석책으로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엘살바도르가 왜 자국 화폐를 포기했냐를 살펴보게 되면 1980년대 18.5%, 1990년대 10.6%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고 결국 2000년대에는 통화 당국이 스스로 화폐를 발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달러라이제이션 이후에는 2002에서 2011년 기준으로 평균 물가 상승률은 3.58%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럼으로써 통화정책이라는 경제 운영의 중요한 방법을 사실상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2007년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 대규모 통화팽창 기조를 이어가자 엘살바도르 내에서는 급격한 화폐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함으로써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살바도르는 달러화가 법정화폐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통화 조절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엘살바도르는 전체 경제에서 대외 송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큰 나라입니다. 전체 인구가 600만인데 그중 3분의 1인 200만 명이 미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번 돈을 본국으로 보내오고 있고 이렇게 해외 노동자들이 보낸 송금이 지난 2020년 기준으로 GDP의 20%를 넘었습니다. 문제는 힘들게 번 돈을 고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는 게 너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주로 해외 송금업체를 이용하는데 규제가 많아 돈 보내는 게 불편한데도 수수료까지 높다고 합니다. 매년 엘살바도르가 지불하는 송금 수수료만 4억 달러라고 합니다. 차라리 번 돈을 모아뒀다가 가끔씩 비행기를 타고 직접 돈을 가져다 주는 일이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금융 인프라가 열악하여 전 국민 가운데 무려 70%에 가까운 인구가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보급률은 1인당 1.5개입니다. 은행 서비스는 받을 수 없지만 스마트폰을 통해 비트코인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을 쓰면 달러 대비 수수료를 10% 수준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달러는 계속해서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어서 공급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통하여 인플레이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엘살바도르 현지에서는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200대의 비트코인 ATM기를 설치하고 50곳의 지점도 개설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ATM과 지점을 통해 수수료 없이 전자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을 엘살바도르의 또 다른 법정통화, 미국 달러로 인출하거나 달러를 전자지갑 내 비트코인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치보라는 비트코인 지갑앱을 만들었고 이를 다운받는 국민들에게는 3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이야기하기를 엘살바도르 정부가 처음으로 200BTC를 매입했다. 우리 브로커들은 데드라인까지 더 많이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0BTC를 금일 추가 매입했고 총 400BTC가 되었다고 트윗하였습니다.
그러면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비트코인이 법정화폐가 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란 열린 금융 네트워크가 국가 차원에서 받아들여진 첫 사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을 투자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금융 인프라가 좋지 않은 엘살바도르의 경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가 생겼다는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인터넷이 세계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정보를 나르는 인프라가 되었듯이 비트코인은 인터넷이 한 일을 금융에서 할 것입니다. 과거 20년 동안 인터넷은 전화 교환국과 우체국의 핵심이었던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재편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나아가 블록체인은 은행과 신용카드사가 중심을 장악하고 있는 금융 네트워크를 바꿔나갈 것입니다. 세계가 디지털화가 되고 있으며 팬데믹으로 인해 그것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상점 마켓 시장의 디지털화를 아마존이, 정보 그 자체의 디지털화를 구글이, TV, 라디오, 사진, 인터넷의 디지털화를 스마트폰이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의 디지털화를 비트코인이 이뤄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우리의 금융생활을 완전하게 바꿀 것입니다. 현재로선 비트코인은 화폐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온전하게 화폐 혹은 자산의 하나로 인정이 될 때 지금 투자하고 있는 우리들은 큰 결실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